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노지원 교수입니다. 관절 통증 CP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 여기 빨간색 표시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 슬라이드 중간에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티큘라 페인과 페리아티큘라 페인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티큘라 페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관절염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걸 떠올려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페리아티큘라 페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앵클 스프레인이나 뭐 근육통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발목을 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관절염 환자들은 일단은 무릎이 이제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발목 삔 경우에는 관절이 붙진 않죠. 그 대신에 이제 연부 조직 같은 게 좀 붙긴 하지만은. 그리고 관절염이 이제 오래된 환자들은 관절의 변형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절의 소리도 나지요. 그렇지만은 뭐 머슬 페인이나 앵클 스프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없겠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어디 아픈지 물어보면은 이제 무릎 관절통을 앓는 환자들은 관절을 따라 전체적으로 이제 아픈 걸 호소하는 거고, 페리아티큘라 페인은 삐었을 때 그 삔 손상이 된 그 인대 주변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션이 있을 때 페인 캐릭터도 디퓨저하고 딥한 게 아티큘라 페인이고요. 페리아티큘라 페인은 보통 이제 포컬 포인트가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아티큘라 페인은 액티브, 패시브, 올 모션에서 페인이 있고, 페리아티큘라 페인은 이제 액티브하게 그 인볼브된 리가먼트라든지 텐던 거기가 딱 쓰였을 때만 아프게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디셔널하게 이제 알면 좋은 것들은 뉴로제닉 페인이랑 리퍼드 페인 같은 게 있는데, 뉴로제닉 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팔꿈치에 그 신경 건드리면 아픈데 거기 있죠. 거기가 계속 자극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날카롭게 아프고요. 전기통 하듯이 아프고 페인 캐릭터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리퍼드 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속이 쓰려가지고 등이 따갑게 아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 쓰려서 등이 아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게 이제 리퍼드 페인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페인 캐릭터가 다른 이유는 이런 페인의 파이버들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인의 대표적인 이제 뭐 A 델타 파이버, C 파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노시셉티브 페인 센서리가 자극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위에서 기술했던 페인 캐릭터가 다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은 무릎이 전체적으로 부으면서 아프고 열감도 동반된다. 이런 거는 이제 관절통이 되겠죠. 그리고 무릎 뒷부분이 아프고 뛸 때 아프고 붓기가 없다. 이런 거는 페리아티큘러 페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햄스트링 텐디나이티스가 되겠고요. 어깨를 올릴 때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커프 혹은 임핀지먼트 신드롬에 의한 페리아티큘러 페인이 되겠고요. 찌릿하게 아프다. 어딜 누르면은 더 찌릿찌릿 아파진다. 이런 것도 페리아티큘러 페인인데, 이런 거는 이제 아마도 뉴로제닉 페인일 것 같죠. 그리고 여기가 아픈데 누르면 안 아프고 동작과 상관없다. 이런 거는 이제 비세럴 페인, 리퍼드 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페리아티큘러 페인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고,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형외과 실습을 돌면서 다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이제 간별 진단도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떠올려 보면 아스로페시랑 아스로아이티스가 이제 달랐죠. 아스로페시는 조인트에 관절에 이제 디스오더가 있는 것 자체를 일컫는 텀이고, 그 아스로페시 안에 이제 아스로아이티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아스로아이티스는 또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런 아스로아이티스는 이제 다이아그노스틱 어프로치를 모의 환자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로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온셋인데, 환자분한테 이제 언제부터 아팠냐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6주 이상이면은 크로닉, 6주보다 작으면은 어큐트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플라마토리인지 논 인플라마토리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개수,
한 개 아픈지 혹은 여러 개 관절이 아픈지 구분하면 이제 됩니다. 인플라마토리인지 논 인플라마토리인지 구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플라마토리는 그 septic리를 떠올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무릎 안에 빨갛게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떠올리면 쉽고요. 논 인플라마토리는 이제 관절염 환자,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 환자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인플라마토리는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니스랑 힛니스가 동반이 되어 있고요. ESR, CRP가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고,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모닝 스티프니스나 뭐 피버, 웨이트 로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논 인플라마토리 아스라이티스는 이런 것들이 다 없게 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절액인데, 보통 정상적인 논 인플라마토리한 아스라이티스의 관절액은 다음과 같이 투명합니다. 보통 이제 뭐 식용유 색깔 이런 걸 떠올리면 쉽고요. 원래는 이제 무릎 관절 안에는 WBC가 이제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투명한 건데요. 근데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면은 그 시노비움 같은 데서 WBC가 이제 리크루트가 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WBC 카운트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2000개 이상 증가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탁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분석을 할 때 WBC 카운트가 2000 이상이면은 인플라마토리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2000보다 낮으면은 논 인플라마토리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랩 데이터 같은 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2000 숫자는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WBC가 아까 설명했듯이 대표적인 거고, 2000 기준으로 이거보다 많으면은 인플라마토리, 그거보다 적으면은 논 인플라마토리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칼라, PMM 퍼센트, 글루코스, 크리스탈 컬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요 WBC 숫자 기준이 2000도 중요한데 5만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5만보다 넘으면 보통 septic arthritis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요. 5만보다 작은 거는 이제 RA나 크리스탈 아스라이티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은 여기 별표 쳐놨으니까 잘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어큐트 크로닉인지 구분을 할 수 있고,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랩이라든지 뭐 임상 진단을 통해서 인플라마토리인지 논 인플라마토리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 개수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모노 아티큘라인지 폴리 아티큘라인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별 진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큐트 인플라마토리 모노 아티큘라에는 이런 감별 진단들이 있고, 폴리 아티큘라에는 이런 감별 진단들이 있다. 이걸 이제 뭐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절 통증 CPX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eptic arthritis의 원인균들인데,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 그 우리 가이드북에서 따왔고요. 이거는 뭐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나 뭐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다르죠. 이것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레디올로직 파인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숙지를 평상시에 이제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세 여자고요. 3개월 전, 그럼 크로닉이죠. 그리고 보면은 뻣뻣하고 국소종창, 열감, 아마도 인플라마토리인 것 같죠. 뭐 랩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관절 개수는 여러 개, 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답은 이제 아래인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아까 떠올렸던 거를
아까 배웠던 거를 떠올리면 좀 더 시스테믹하게 여기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 그러면 RA랑 소리아틱 스폰딜로 아스라이티스인데 이 중에서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고 다른 거는 손가락을 잘 침범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RA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A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관절을 침범하지만은 주로는 요 관절들을 침범을 잘 하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이제 보입니다. 특히 손가락의 변형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같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선 관절염인데 보통은 이렇게 임상 사진을 이제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손톱도 잘 주어지고요. 이런 스킨의 변화 그리고 손톱의 변화가 동반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를 감별 진단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은 다음날 새벽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어큐트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통증 부기를 주소로 내원했고요. 이게 통증 부기까지만 있어서 좀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갑자기 심하게 발생했으니까 인플라마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모노 아티큘라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런 현미경 소견이 있죠. 그러면은 어큐트 인플라마토리에서 모노 아티큘라고 그럼 감별 진단 몇 개 없죠. 근데 현미경 소견을 보아하니 크리스탈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중에서 이제 가우트가 되겠고요. 가우트는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을 이제 보일 수 있지만은 제일 흔하게는 이렇게 퍼스트 MTP 조인트에 어큐트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특징적입니다. 보통은 뭐 전날 술을 마시거나 혹은 뭐 맥주를 마시거나 고기를 먹었던 그런 요산이 높아질 만한 리스크 팩터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게 크로닉 가우트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토파이가 생기는 경우도 뭐 굉장히 드물지만 요즘은 이런 게 없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있었는데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광현미경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나오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별 진단으로 인펙셔스 아스라이티스가 있고 이거는 조인트 플루이드 결과가 보통 이제 주어집니다. ESR, CRP랑 같이 주어지게 되고 5만 이상의 WBC 카운트 그리고 90% 혹은 그 이상의 뉴트로필의 퍼센트를 보이면은 septic 아스라이티스, 인펙셔스 아스라이티스를 이제 거의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음은 3단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임상 CPX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 뭐 어떤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병력 청취하고 신체 진찰하고 그 다음에 환자랑 상의하는 이런 이제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 실제 모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훈련 대본을 이제 배부받고 여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이제 시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결혼 여부, 술을 얼마 마셨는지 여부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지 잘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 환자가 이런 디테일한 지문을 받는 거를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최대한 끌어내는 게 CPX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뭐 어떤 수술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술, 담배 이런 것들까지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감별 진단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CPX의 목적이 되겠고요. 관절 통증의 경우에는 이런 단계로 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환자 이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잘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위치가 어딘지, 듀레이션이 얼마인지, 통증 양상이 어떤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은 아티큘라 페인, 페리아티큘라 페인 혹은 뭐 다른 뉴로제닉 페인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릴리빙 그리고 어그라베이팅 팩터들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지 관절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베어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인지 혹은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관절이 뭐 ROM이 감소를 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전체적인 열이라든지 시스템에 관한 심텀은 없었는지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수술받은 히스토리가 있는지, 다친 적이 있는지, 투약하는 약들이 있는지도 잘 물어봐야겠고요. 직업력, 그 다음에 가족력 다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이그잼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2단계까지 히스토리까지 하고 나면은 사실은 임프레션은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아까 온셋이랑 그 다음에 인플라마토리, 그 다음에 모노아티큘라인지 폴리아티큘라인지 물어보고 나면은 DDX가 몇 개 안 남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제 히스토리를 하면 좋고요. 피지컬을 하면 좋고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할 때는 양쪽 다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손을 알코올에 씻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안 하면 이제 감점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일단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서 전체적인 얼라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빨갛게 된 부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보고요. 피부 보고, 그 다음에 렌즈 오브 모션을 시켜봐서 잘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로컬리니스가 있는지 손등으로 만져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테스트. 스페셜 테스트는 다음 동영상에 또 있죠. 그래서 스페셜 테스트를 잘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임상 진단에 맞춰서 뭐 잘 맥모레이 테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감별진단 1, 2 정도가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어떤 이런 진단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은 요런 병에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추가 확진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 진단이 되면은 요런 치료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까지가 이제 처음 A부터 이제 Z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걸 할 때는 채점 기준표를 보면은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PX는 답을 맞추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었을 때 어떤 답에 시스테믹하게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병력 청취를 할 때 이게 정답을 뭐 알고 그냥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알더라도 내가 빠뜨린 거 없이 환자들한테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다 캐치해낼 수 있는가,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신체 검진 능력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잘 설명하는지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지식들을 잘 결국 알아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식들을 잘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련 CPX 수기로 아스로센테시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절 천자죠. 그래서 관절 천자를 이제 실제로 하는 걸 볼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철저한 소독과 무균적 시술입니다. 그 관절 안에는 원래 이제 균이 없는 굉장히 깨끗한 곳이죠. 근데 거기 균이 들어가 버리면은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얻어진 액체는 그람 염색, 균 배양, 셀 카운트 순서로 이렇게 잘 분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굵은 바늘, 큰 주사기를 써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좀 웨이트가 많이 나가는 환자는 스파이널 니들 같은 거를 이제 써서 해야 되겠고, 실제로 이제 관절 천자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천자는 요 파텔라의 상연, 그리고 파텔라의 바깥쪽 엣지가 만나는 요 부분을 엔트리 포인트로 잡고 파텔라의 가운데 부분을 향해서 찌르면 됩니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묵은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소독된 포셉을 이용해서 소독액을 센터에서부터 이제 페리페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가면 됩니다.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이렇게 쭉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된 포를 그 위에 덮고, 그 다음에 파텔라의 수페리어 폴, 그리고 이제 라테럴 엣지를 촉지를 하고 그 사이 지점을 이제 엔트리 포인트로 잡고 큰 니들로 거기를 이제 찔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찔러 넣을 때 바늘 방향은 파텔라의 센터 쪽을 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빨아들이면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탁한 노란색 액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septic arthritis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뽑은 이제 이곳을 당연히 이제 꺼주로 이제 잘 막고 컴프레션을 하면은 완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 통증 환자를 볼 때 처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잘 배웠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문제 있는 환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잘 이제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